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의 무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나쁜 연애 패턴이 반복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의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복한 연애를 위한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영상으로 무의식을 바꾸는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각각의 단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5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단계는 결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진단이고요. 세 번째는 탐색, 네 번째는 치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돌봄. 이렇게 결심, 진단, 탐색, 치유, 돌봄의 단계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결심이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은 고통스러운 관계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결심이 제대로 서지 않으시면 마음이 자꾸 약해지게 돼요. 연애라는 건 호감, 좋아하는 감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어도 자꾸 마음이 나약해져서 이전에 힘든 연애를 반복하거나 이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전과 같은 불행하고 나쁜 연애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나를 허용하게 되고 합리화를 하면서 원래 다들 이렇게 만나는 거지 뭐 이 정도 만나면 훌륭한 거지 뭐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한 연애를 하면서 살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결심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심이 되셨다면 두 번째 단계는 진단 단계입니다. 진단이라는 것은 현재 내 연애에 관련된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시는 거예요. 왜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하냐면 연애라는 거는 특히 다른 것보다 더 우리를 객관적이지 못하게 합니다. 나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파트너와 함께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감, 사랑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랑 결부되다 보니까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심리 검사를 활용을 하셔서 연애와 관련된 나의 특성들을 진단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심리 검사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연애 주제를 가지고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 상담을 통해서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연애와 관련된 특성으로는 3가지를 진단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애착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분화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연애 유형이에요. 3가지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연애를 하시고 계시거나 연애를 하기 전이신 분들은 아니면 결혼을 하신 분들도 포함돼요. 자기 자신과 파트너의 이 3가지 특성만큼은 꼭 진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탐색 단계입니다. 탐색은 2단계 진단에서 이어질 수 있는데요. 2단계 진단에서 내 객관적 특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를 하기에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결과가 나오셨다고 해도 너무 낙심하실 필요는 없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3단계 탐색 단계는 진단 단계에서 나온 결과, 내 특성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작업입니다. 어딜 찾아보겠어요, 그죠? 다른 데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나의 과거를 좀 들여다보는 그런 작업이에요. 나의 연애 관련 특성들은 대부분 내 어린 시절, 내 양육 환경, 아니면 내가 과거에 맺었던 연애 관계, 요런 3가지 부분에서 대부분 찾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색을 해나가는 과정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치유되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4단계는 치유 단계인데요. 치유 단계는 3단계 탐색 단계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발견됐다. 그런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치유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관계적인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트라우마가 미미한 소소한 경우에는 굳이 치유 단계는 하지 않으시고 탐색 단계만으로도 충분히 치유가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들은 관계적인 트라우마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마음에 남아 있으시다면 치유 과정을 꼭 거치셔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는 가끔 문득문득 그 트라우마 기억이 떠오른다거나 뭔가 비슷한 경험을 했을 때 과거의 그 경험이 떠오르면서 현재에 여기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걸 우리가 해결되지 않았다, 미해결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심각하지 않으시면 이 치유 과정도 어느 정도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트라우마가 좀 만성적이고 지속됐고 심각하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꼭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이 치유 단계를 하셔야지 셀프로 혼자서 이 치유 단계를 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는 돌봄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이 돌봄 단계는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실천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단계, 치유 단계가 끝나면 내 어린 시절, 내 과거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현재의 내가 나의 그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과거의 내 결핍을 현재의 내가 채워주고 나에게 내가 좋은 대상, 좋은 존재가 되어주는 것은 우리 무의식, 특히 뿌리 깊은 어떤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변화시키는데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 치유를 이미 하셨다고 해도 내가 어린 시절에 생겨난 부정적인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나를 돌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매일 나를 돌보는 소소한 그런 활동들을 하나씩 꾸준히 해보신다거나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믿기가 어려우셔도 일부러 그거를 믿으려고 노력하고 매일 한 번씩 말로 내뱉어 본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앞에 1, 2, 3, 4단계를 거치고 나신 다음에는 아주 크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앞에 어떤 탐색이나 치유 단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 돌봄 단계만 하시면 그거는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 2, 3, 4, 5단계를 순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5단계 돌봄을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내가 나를 좋은 부모님처럼 잘 대해주고 나를 잘 돌봐주고 이렇게 되면 나 자신의 셀프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 셀프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를 존중하지 않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관계를 허용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좋은 관계가 아니면 내가 그 관계를 아예 안 맺게 돼버려요. 그리고 현재 관계가 힘들면 내가 원하는 걸 명확히 요청해서 이 관계를 좋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5단계를 한번 쭉 밟아보시면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를 맺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장담하고 싶습니다. 이후 영상에서는 한 단계 한 단계별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